이야기로 정절을 지키는 방법. 옛날 전라남도 곡성 땅에 변선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변선비는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고 학식이 매우 높아 젊은 나이에 주변으로부터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며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 학문을 논해도 한 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태평가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태평가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과거시험으로 변선비는 이번에야말로 꼭 과거에 급제하겠다고 다짐을 단단히 했습니다. 고향에서 출발한 지 벌써 여러 날. 변선비는 충청도 공주쯤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해는 곧 떨어질 것 같은데 어디 잘 곳을 구하려고 하니 아직도 산속이라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지막한 고개가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으로는 왠지 저 고개만 넘어가면 인간화 주막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변선비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고개를 넘어가는데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늘은 구름이 사방에서 거뭇거뭇하니 몰려들더니 곧 소나기라도 퍼부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이 산을 얼른 넘어야 될 텐데. 옷도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 비를 맞아 옷이 다 젖으면 이 객지 길 한복판에서 낭패다 낭패야. 변선비는 마음이 급해져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길모퉁이 하나를 도니 저 앞에 멀리 고갯마루쯤에 초록색 잠옷을 쓰고 파란 치마를 입은 여인 하나가 보따리 하나를 옆에 끼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선비는 그런가 보다 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기 처지가 걱정될 뿐이었지요. 잠시 뒤 기어이 하늘에서 우르르르 하더니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어딘가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얼른 찾아야 했습니다. 변선비는 서둘러 고갯마루로 뛰어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주막이든 인가든 비를 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갯마루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저만치에 허물어져가는 움막 같은 것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변선비는 서둘러 그곳으로 뛰어갔지요. 그곳은 예전에 옹기 굽는 사람이 살았던 곳인지 깨진 옹기가 군데군데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움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너무 낡아 천장도 다 뚫려 있어 하늘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비를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움막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움막 뒤편에 옹기를 굽던 커다란 가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옹기가마는 컴컴하여 밖에서는 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내 몸 하나는 충분히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선비는 무작정 옹기가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에그머니, 그런데 옹기가마 안쪽에서 들려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의 놀라는 목소리에 변선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고갯마루를 넘어가던 여인이 비를 피해 이곳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변선비가 다시 비 오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만 하나뿐인 입구를 막고 서 있으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 거기 서 있지 마시고 여기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여기가 좁긴 하지만 한 명은 더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변선비도 가마 안쪽으로 들어가 여인과 조금 떨어져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낯선 남녀가 아무 말 없이 좁은 곳에 앉아 있으니 세상 어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비가 어서 그쳐야 이곳을 나갈 텐데 이놈의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뇌성병력이 계속 치며 장대비는
잦아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번쩍이는 번개 불빛에 변선비가 그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인물이 망고절색인 것이었습니다. 변선비는 살면서 그렇게 예쁜 여인은 처음 보았지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고운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런데 쪽을 진 머리 모양으로 보아하니 이미 혼인은 한 모양이군. 아름다운 여인과 생전 처음으로 단둘이 좁은 곳에 앉아 있자니 아직 총각인 변선비는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시장하지 않으신지요? 네, 시장하긴 한데 어찌 여기서 허기를 면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떡을 좀 해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더듬더듬 해가며 보따리를 풀더니 떡을 집어 번갯불이 반짝일 때 변선비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그것을 본 변선비는 어둠 속에서 더듬어 조심스레 여인의 손목을 잡고 떡을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였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이 주어서인 것인지 떡은 달고 참으로 맛났습니다. 잠시 뒤 여인이 말했습니다. 더 드릴까요? 더 먹어도 될까요? 그렇게 변선비는 여인에게 떡을 서너 개 더 받아 먹었습니다. 저 근데 어디를 가시는 길이신지요? 저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예. 저희 서방님도 내일 과거길을 떠나십니다. 서방님의 과거 시험 보러 가시는 길에 준비할 게 있어 제가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근데 비가 와서 여기서 일이 되었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잘 곳이 없어 주막을 찾아다니다가 여기서 비를 만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변선비는 난생 처음으로 낯선 여자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자꾸 이상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선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여인은 크게 놀랄만도 할 것인데 손을 잡히고도 차분하게 슬쩍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곧이어 여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심성락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술 먹고 노름이나 하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다 나이가 한 40이 훨씬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자신을 뒤돌아보니 재산도 하나 남은 것이 없고 가족도 없고 뭐 하나 이룬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지요. 내가 평생 죄만 지을 것이 아니라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날로 심성락은 어느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술도 부리는 한 신통한 도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도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심성락은 도사에게 사정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세에 살면서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속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듣고 있던 도사는 칭찬을 하며 아, 그래야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되나? 이 사람아,
그러면 내 제자가 되어서 불도를 배우게. 단 10년 동안 수련하기를 약속한다면 받아주겠네. 그렇게 심성락은 그 도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심성락이 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스승님 밑에서 불경을 공부한 지도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욕심이라 하는 것이 다 없어진 듯합니다. 이젠 아무런 잡념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속세로 내려가 보면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제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네. 허락할 테니 다녀오게. 심성락은 그 길로 절에서 내려와 어느 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는 9월이라 길 옆에 밭에는 조가 자라고 있었는데 조 이삭이 참으로 탐스럽게도 열려 고개가 척척 휘어져 있었습니다. 심성락이 걸으면서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쓱 쓰다듬었더니 조의 나달 3개가 손바닥에 떨어져 잡혔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든 심성락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찌한다. 내가 그래도 불도를 10년 가까이 공부한 사람인데 귀한 식량인 조의 나달 3개를 어떻게 해야 하지? 길바닥에 버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입에 털어 넣어 먹는다고 생각하자니 이것은 분명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들판에서 나달의 임자를 찾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손바닥 위에 나달 3개를 들고 심성락은 고민했습니다. 그래, 우선 버리는 것은 아까우니 내가 먹는 것이 낫겠다. 하고는 입에 탁 털어 넣었지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대체 언제 와 있던 것인지 스승이 뒤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세상의 무력을 다 잊을 만큼 공부가 됐다 하여 내가 믿었거늘. 어찌 다른 사람이 땀 흘려 기른 곡식을 함부로 먹은 것인가? 아직도 공부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겐가? 내가 제대로 수련시켜 주지. 그러면서 도사는 심성락이 뭐라 할 새도 없이 뭔가 경문의 구절 같은 것을 외우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잠시 후 심성락은 소가 돼버렸습니다. 자네는 남의 집 곡식 세알을 먹은 죄로 앞으로 3년간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어 그 값을 갚도록 하게. 그것으로 자네와 내가 약조한 10년 공부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네. 그렇게 말하고는 소가 된 심성락만 남겨둔 채 도사는 다시 절로 떠났습니다. 조 세알을 먹고 3년간 소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다니 누가 보아도 억울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가 된 심성락은 벌을 달게 받기로 마음먹었지요. 그저 스승과 10년 공부를 약속하고 어찌됐던 7년 만에 절을 내려온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조밭의 주인에게 가서 일을 해 주어야 할 텐데 그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가 되었으니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밤새 조밭에서 기다렸으나 주인이 오지 않자 할 수 없이 소가 된 심성락은 근방의 동네를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으로 우연히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마침 그곳이 조밭의 주인인 조서방네 집이었습니다. 조밭 주인 조서방은 먹고 살만한 살림에 이미 소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날 조서방이 마당에서 농기구를 고치고 있는데 웬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문 앞에 와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처음 보는 소인데. 아무래도 이 근방 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놈을 어떻게 하지? 이놈을 이대로 내쫓으면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일단 이놈을 붙들어 매두어야겠다.
그래서 조서방은 황소의 고삐를 메어 외양간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러면서 황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널 먹이려면 내 살림도 충나니 너도 일을 좀 해줘야겠구나. 내 놈은 어차피 이 동네 소도 아니니 내 주인을 찾으려면 오래 걸릴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심성락이 변한 소는 조서방이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조서방은 소 잃어버린 사람 찾아가라고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서 사방에 광고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소 본 적 있으십니까? 소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글씨, 난 처음 보는 손디. 어디서 난겨? 며칠 전에 갑자기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엄매, 뭔 일이랴? 근데 겁나 못생겼네. 일은 잘하나 몰라? 뭔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도 살라고 그 집으로 들어온 것이니께 그냥 키우소. 조서방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묻고 다녔지만 소 임자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서방이 소를 먹이는데 소가 무척 온순하고 기운도 좋고 영리한 것이 어떨 때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여 마치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시켜도 병도 없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소가 조서방 집에 들어온 지 3년이란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가 조서방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집안 살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소가 일을 잘하고 또 하늘이 도운 것인지 농사도 신기할 정도로 매우 잘 되고 해서 조서방은 이제 동네에서 부자 소리도 듣고 있었습니다. 조서방은 황소를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데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는 것이냐?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 날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 말도 잘 들어주어서 참 고맙다. 그런데 어느 날 심성락이 소가 된 지 딱 3년이 된 날에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의 가죽이 벗겨지면서 심성락은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서방이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소가 가죽을 벗고 그 속에서 웬 스님이 한 명 나오니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심성락은 조서방에게 합장을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원래 사람이었으나 3년 전 대개 밭에 조 나달 3개를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 죄로 벌을 받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 스승님의 도술로 소가 되었었지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열심히 일하여 조 값을 갚았으니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조서방이 심성락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대로 가시다니요. 스님 덕분에 저희 집 재산이 3년 만에 3배가 되었습니다. 그냥 못 가십니다. 3년치 일한 세경이라도 받아 가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경은 이미 조세아를 성금으로 받았습니다. 전 이만 스승님을 찾아뵈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좀 들을만 하세요? 예, 재미있네요. 이야기의 줄거리도 재미있지만 또 부인께서 말솜씨가 참 좋으십니다. 변선비는 여인의 이야기를 밤새 들어도 물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알 먹은 죄로 소가 되어 3년이나 일을 해주어야 했다니 그건 좀 벌이 과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사람에 따라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너무 할 수도 합당할 수도 그리고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저작거리의 소매치기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벌일 것이며 불도를 닦아 자신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할 수도 있겠지요.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변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조정의 관리가 되고자 하는 내가 처음 보는 여인에게 음심을 품고 손목을 잡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하다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내가 품은 뜻이 큰 만큼 앞으로의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겠다. 둘은 잠시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밤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변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서방과 심성락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뒷이야기가 조금 남았으니 마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조서방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던 심성락이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댁의 집에서 3년이나 신세를 졌으니 그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조언입니까? 지금 댁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마 1000양 정도는 되겠지요. 싹 다 파시지요. 팔아서 돈을 장만하고 한 700냥쯤 들여 잔치를 하십시오. 소도 한 10댓마리 잡고 돼지도 넉넉히 잡고 말입니다. 술도 한 500명쯤 먹을 양을 준비하십시오. 나중을 위해서는 꼭 그러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3년 동안 신세를 진 분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말이니 가벼이 듣지 마시고 이대로 하십시오. 조세 나다를 먹고 3년을 소의 모습으로 일해준 사람이 은혜를 갚겠다며 하는 말이니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서 돈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열흘 뒤부터 음식을 장만하십시오. 보름 뒤 해질 무렵에 세 사람이 집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저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조서방은 그가 알려준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는데 급히 나가는 심성락을 보고 배웅을 하려 곧장 따라 나섰지만 심성락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심성락이 알려준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조서방은 가산을 모두 정리해서 돈으로 바꾼 뒤 그날부터는 일꾼을 사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떡도 하고 음식을 아주 성대하게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은 상하지 않도록 1년 내내 찬기운이 도는 토굴 속에 착착 쟁여두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과연 심성락의 말대로 세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나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갑니다. 조서방은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달려나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뭐 하나 물어보는 것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하는 조서방의 모습에 세 명의 사람들은 잠시 살짝 당황했지만 말없이 서로 눈짓을 주고 봤더니 조서방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마당에는 멍석이 빼곡히 깔려 있고 그 위에는 모두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도 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쪽 마루 위로 오르시지요. 세 사람이 마루 위로 올라가 상 앞에 자리를 잡자 곧바로 따뜻한 음식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들은 근처의 깊은 산 중에 자리를 잡고 있는 큰 도적대의 두목과 참모들이었습니다. 그 도적대의 수는 놀랍게도 500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빼앗을 뿐 아니라 그동안 사람도 많이 죽고 다치게 한 흉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 마을을 노략질할 목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좀 잘 산다는 집을 골라 그 집에 들어가서 두목과 참모가 신호를 보내면 근방에 이미 숨어 있는 도적대들이 뛰쳐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서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갖가지 술과 고기와 떡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후하게 대접을 하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적 두목이 물었습니다. 어이, 집주인. 이 음식 우리 올 줄 알고 한 것이냐? 예, 물론입니다. 호걸님들 오시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듣기로는 일행분이 한 500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당뿐만 아니라 마을 공터에도 일행분들 대접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속으로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줄 어찌 알았느냐? 조서방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조나달 3개를 먹고 3년간 소로 변해 일해준 스님이 마지막 보답이라며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이야기를 들은 도적 두목이 옆 사람에게 눈짓을 하니 옆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이어 호각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뭔가 신호를 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엄청난 숫자의 도적대들이 조서방집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도적 두목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나눠 앉거라. 고기와 밥을 마음껏 먹되 술은 삼가하라. 그리하여 500이나 되는 도적대들이 음식을 먹는데 한바탕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도적 두목은 아직 마을을 약탈할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선 잘 차려진 음식부터 먹고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목은 음식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 새알을 먹은 놈은 3년이나 소가 돼서 남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 500명은 평생 도적질만 하고 사람을 해하고 다녔으니 이거 죽으면 절대 극락은 못 가겠구나. 극락은 고사하고 소로 태어나 한평생 일만 하다 잡아먹혀 죽겠구만. 또한 자신들이 올 것을 뻔히 알고 이 많은 음식을 미리 준비한 것을 보니 다음번에는 어딘가를 약탈하러 가면 그때는 음식이 아니라 관군이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죽거나 평생 옥살이를 할 것이 뻔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 두목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라, 나도 이참에 선한 양민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면 그만 아닌가? 두목은 조서방을 불렀습니다. 집주인 양반, 그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시오? 예, 저기 보이는 저 큰 산 깊은 숲속에 절이 있는데 그곳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도적대들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두목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큰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잘 듣거라. 우리가 지금까지 도적놈이었으나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선한 양민으로 살아보자. 절에 가서 중이 되는 것이다. 어떠냐? 도적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마을은 도적대로부터 당할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서방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하룻밤에 거의 썼지만 이후에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적대들은 다음 날 그 스님을, 그러니까 심성락을 찾아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도적질만 해먹은 사람들입니다. 스님께서는 조세아를 먹고 소가 되어 3년이나 갚으셨다는데 우리는 100년을 소로 살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스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500명의 도적대가 500나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옹기 가마속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혹여 쉬어갈 곳을 찾으신다면 저희 집 사랑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저 아랫마을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해주신 이야기는 제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옹기 가마 속에서 만난 여인은 심성락에 관한 긴 이야기와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으로 자신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변선비는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고 평생 여인의 이야기를 교훈 삼으며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청렴하며 어진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